나는 26번 볼 거야. 26번 볼 거라. 자, 보면은 네가 왜 26번 밖에? 가나 있잖아. 맞지? 가나 있는 거 봐야지 뭐. 자, 가에서는 정착하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다에서는 대상을 대하는 인물들의 입장을 통해서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근데 보니까 얘는 뭐 크게 뭐 우리에게 뭐 대단한 힌트를 주는 그런 복은 없는 것 같아. 그지? 바로 갑시다. 우리 첫 번째 거부터. 윤동주의 흐르는 거리 보자. 이거는 윤동주의 흐르는 거리는 뭐 윤동주의 시 중에서도 특히나 별로 유명하지 않은 거야. 왜 웃기나? 왜 어서 또 뭐라 그랬어 또 우리 애기한테? 수아 머리 붙인 거야? 왜 이렇게 길어졌어 갑자기? 그렇게 길어? 와 라푼젤이야? 깜짝 놀랐. 라푼젤. 너 어서 자꾸 중학교 때 진짜 라푼젤이었어? 근데 이제 머리 한번 길어보려고 이제 다발머리에서 벗어나서. 자, 우리 가하겠습니다. 자, 으스름히 안개가 흐른다. 그리고 그 거리가 흘러가고 있다. 글 쓴 사람은 윤동주잖아요? 윤동주는 언제 사람이죠? 윤동주 언제 사람이죠? 그래, 일제강점기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겠노? 당연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나? 그지? 자, 으스름하게 안개가 흐른다. 그리고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리워가는 것일까? 의문형을 사용했다. 된다. 그지? 의문형을 사용해서 자, 가는 곳을 알 수 없는 유랑하는 처지를 드러낸다. 다시요. 가는 곳을 알 수 없다. 저 전차도, 저 자동차도, 저 바퀴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정박할 만한 아무 항구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을 싣고서 안개 속에 잠긴 거리는 이랬어. 됐지? 자, 그러면 거리를 표현한 말이 뭔데요? 안개 속에 잠긴 거리라 했으니까 부정적인 이미지. 맞나? 우리의 거리는 안개 속에 잠긴 거리. 그 다음에 정박할 항구도 없이 사람들은 계속 뭐 하고 있노?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정박이 뭔지 알지? 정착하는 거거든. 근데 그 정착할 만한 항구도 없이 사람들은 계속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럼 우리 사람들 뭐 하고 있다? 유랑하는 중이다. 그죠? 시대 상황이랑 연관시켜 생각해. 그 다음 거리 모퉁이에 붉은 포스트 상자를 붙잡고 섰으려면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이 빛나는 가로등. 꺼지지 않는 것은 무슨 상징일까? 자, 다시요. 얘 지금 이제 상상해봐. 얘가 지금 어디 있어? 거리에 있어. 거리에서 붉은색 포스트 상자를 붙잡고 있대. 포스트 상자 뭔지 알아? 우체통. 빨간색 우체통을 붙잡고 있다. 있으면 모든 것이 흐르고 있대. 자, 얘는 계속 뭔가 흐른대. 흐르는 거는 뭐라 그랬지? 정착하지 못하는 거. 유랑의 이미지다. 그지? 모든 것이 흐르는 속에 어렴풋하게 가로등이 빛나고 있고. 근데 얘 또 생각한 거. 야, 가로등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계속 빛나는 거는 도대체 무슨 상징일까? 사랑하는 동무 박이여. 자, 누군가를 불렀다. 불렀으니까 무슨 법이게요? 도노법입니다. 그죠? 도노법이다. 내 친구 박이여. 사랑하는 동무 박이여. 그리고 또 누구여? 김이여. 자네들 지금 어디 있는가? 자,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끝없이 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 안개만 흐릅니다. 뭔데요? 우리 현실은 계속 암담합니다. 내 친구도 도대체 어디 갔나요? 너무 암담한 처지입니다. 우리 전부 다. 다시 넘겨서 새로운 날 아침에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잡아보세. 자, 새로운 날.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겠지. 지금은 안개가 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새로운 날은 긍정이야. 심지어 또 아침이야. 긍정이야. 그지? 새로운 날 아침 긍정이 시간에 우리 다시 정답게 손목을 한번 잡아보세. 몇 자 적어서 포스트 속에 떨어뜨리고 밤을 새워서 기다리면은 금 휘장에 금단추를 끼웠고 거인처럼 찬란하게 나타나는 배달부가 보일 것입니다. 왜요? 이 배달부가 하는 역할이 뭐지요? 내가 쓴 이 편지를 뭐 하는데? 전달해주는 사람이지, 그지? 자, 그럼 내가 그 편지 속에 뭐라 적었냐면은, 봐봐. 새로운 날 우리 아침 다시 만나서 손잡아보자. 라고 편지를 적은 거야. 그럼 이 내용은요. 자, 쌤이 확대해줄게. 희망과 재회에 대한 기대를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편지지를 어디다 넣었지요? 우편함 속에 포스트에다 넣었지, 그지? 넣었지? 그러면은 누가 나타날 거야?
누가 나타날 거야? 배달부가 나타날 거야. 그 배달부는 옷을 뭐 입었어? 금 휘장을 막 달고 금 단추를 딱 끼고 거인처럼 막 찬란하게 나타나는 배달부가 있을 거야. 근데 그 배달부가 아침과 함께 즐겁게 찾아올 것입니다. 누가 찾아올 거라고요? 배달부가 찾아올 것이에요. 근데 그 배달부가 찾아오는 것은 나에게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유는요? 그 배달부가 뭘 전해주는데? 희망, 맞지? 우리의 기대, 희망 같은 것을 내 친구에게 전해주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그 광명과 희망의 주체 배달부가 함께 아침과 함께 즐겁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을 하염없이 안개가 흐른다. 지금 하지만 아직은 현실은 어떻다? 부정적이다. 아직 현실은 부정적이다. 마지막 현실 인식하고 끝났네. 내가 뭔가 기대하고 희망을 찾고 내 희망을 전해줄 만한 그 우편 배달부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이 밤이에요. 밤이고 아직까지 안개가 흐르고 있습니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상황이야, 아직은. 그지? 시대 상황이랑 영화시키다면 뭐라고? 일제 강점기. 됐지? 자, 그 다음에 나는 따뜻한 동행. 따뜻한 동행. 자, 이거는 사실 내용이 별거 없어가지고 쌤이 금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그 같이 간대. 뭐가 같이 가냐 봐봐라. 해거름역에, 해거름역이란 말은 해가 질 무렵에 쓸쓸한 사람들과 함께 흐르던 따뜻한 강물이 내게로 왔네. 자, 다시요. 사람과 함께 흐르던 강물이 나에게로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봄눈 파릇파릇한 숲길을 지나서 이번에도 아득한 강물이 내게로 왔네. 자, 계속 뭐가 나한테로 온다고요? 강물이 나한테로 왔단 말이야. 근데 이 강물은요, 무엇을 흘렀다? 쓸쓸한 사람들이랑 같이 흘렀던 강물이야. 그리고 또 두 번째, 푸릇푸릇한 숲길을 지나서 온 강물이야. 그지? 이 강물이 나한테 왔습니다. 뭔 뜻인지 계속 보자. 20도의 따뜻하고 해맑은 강물과 20도의 서늘하고 아득한 강물이, 얘들아, 20도를 따뜻하다고도 표현했고 한편으로는 서늘하다고도 표현했다. 그지? 따뜻하다, 서늘하다 심상이 뭐지? 촉각적인 심상이다. 맞나? 촉각적인 심상으로 강물을 표현했다. 20도 따뜻함, 20도의 서늘함으로 이 강물이 서로 겹쳐 흐르고 온 누리를 껴안으면서 삼라는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돌아서 어디로 왔다? 나에게로 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나에게로 왔습니다. 포용했다. 다 끌어안고 나한테로 왔습니다. 됐나? 이 강물이 온 곳을 돌다가 나한테 왔습니다. 사흘낮, 사흘밤, 잔잔한 강물 속에 어여쁜 숭어떼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생명력이 있는 존재, 역동적인 장면 해도 되고, 부드러운 물미역과 수초 사이에 적막한 날들의 수문이 열렸습니다. 자, 봐. 이때까지는 적막한 날들이었는데, 그 적막한 날들의 문이 열렸대. 그럼 이제 난 더 이상 적막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지? 왜? 자, 지금 봐봐. 상황이 긍정으로 바뀌었어. 숭어떼가 춤을 추고요. 부드러운 물미역하고 수조 사이에 이제 적막하게 살았던 그 나의 날들이 다 문이 열렸어. 단절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늦게 뜬 별 둘이 살 속에 박혔네. 달빛이 내려와서 이불로 덮었네. 자, 갑자기 뭐가 내려왔다? 첫 번째 뭐가 내려왔어? 별들이 내려왔어. 내 살 속에 박혔대. 또 뭐가 내려왔어? 달빛이 내려왔어. 내 이불로 덮였어. 저물 무렵에 머나먼 고향으로 흐르던 따뜻한 강물이 나에게로 왔네. 또 반복. 외로운 사람들의 낮과 밤을 지나서 기나긴 강물이 내게로 왔네. 그 다음 계속 40도에 따뜻하고 또 봐. 이제 온도가 또 올라갔어. 40도에 따뜻하고 드맑은 강물 위에 12대의 가야금 소리가 깃들고 40도에 서늘하고 아득한 강물 위에 24대의 바라춤이 실렸네. 자, 뭔데요? 모든 인간 세상의 만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싣고 이 모든 것을 본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왔어? 나에게로 왔습니다. 자, 그럼 이 강물은요, 가야금 소리도 듣고 왔고요. 또 이 강물은요, 바라춤이라고 하는 게 있어. 바라춤, 춤. 자, 춤을 또 보고 왔어. 그러니까 얘가 온 세상을 돌다가 결국 어디로 왔다? 나에게로 왔습니다. 자, 대꾸법. 대꾸가 뭐지요? 문장 구조 비슷하다는 얘기야. 무슨 강물 위에 뭐가 있고, 강물 위에 뭐가 있네. 대꾸법입니다. 그 위에 우주의 동행이 겹쳤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도대체? 뭔 말 하고 싶을까요? 이 강물은 흘러서 나한테로 왔어. 근데 이 강물은 모든 것을 다 겪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한 바퀴 돈 다음에 어디로 왔어? 나에게로 왔어. 이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겹쳐서 나한테로 이제 강물을 통해서 온 거야.
제목이 뭐야? 따뜻한 동행이잖아. 그럼 나는 혼자 하는 존재가 아닌 거야. 뭐예요? 강물이 나한테 올 때 강물 혼자서 온 게 아니고 모든 거를 겪고 같이 왔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함께의 가치, 함께 하는 것은 가치 있다. 그래서 뭐라 하는데 이 가치로운 것을 어떻게 표현했다? 따뜻한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그 강물이 흘러서 나에게로 왔다가 사실상 이 시의 끝이야. 근데 이 강물을 뭘 안고 왔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안고 왔다는 거지. 모든 걸 안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겪고 지금 나한테 왔어. 그래서 이 동행은 따뜻하다. 함께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하면은 끝납니다. 자, 다 제목이 난설 보겠습니다. 자, 집에 남쪽 허물어진 담 그늘에 난초가 있는데 싹이 났어요. 무너진 흙이 덮고 풀 덩굴이 둘러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얘를 보고 난초인 줄 알지 못했는데 주인이 동자를 시켜가지고 풀 덩굴도 치우고 흙도 걷어내고 흙단도 높이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다 적어놓자. 인위적인 상태. 자, 이거는요, 난초에게 있어서는 인위적인 상태예요. 맞지? 사람이 일부러 손을 댄 거지, 그지? 자,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걸 보고 객이 곁에 있으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객의 생각 봐봐라. 아니, 당신이 난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마침 난초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난초라고 하는 것은 흙더미 가운데 살고 풀덩굴 곁에서 자라고 가려서 그늘진 곳에서 그윽하게 빼어나니 이런 까닭으로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얘 본성이 뭐라고? 난초의 본성은 원래 이렇게 막 흙더미 속에서 있어야 되고 막 그냥 그늘에 가려져 있고 이런 게 난초의 본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당신이 어떻게 했냐면요. 무너진 흙을 평탄하게 했어요. 그리고요. 우거진 풀을 뱉단 말이죠. 그러면 봐. 얘를 자라게 하고 우거져 그늘진 것을 또 우거서 그늘진 것을 다 잘라내가지고 얘를 갖다가 드러내게 만들었다. 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난초를 나타내게 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요. 나의 이 행위는 사실상 원래는 뭘 위한 거라 생각했어? 난초를 위한 거라 생각했다. 그지? 난초를 위해서 막 드러내주고 막 흙도 골아주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막 잡풀 같은 거 막 치워주고 그늘도 벗어나게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러나 귀함이 있는 곳에는 이름이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니 장차 이름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상서롭단 말은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는 뜻이야. 좋은 일이 일어날, 쉽게 말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향기로운 풀이다 하면서 손을 뻗어서 만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코대서 냄새를 맡으려고 할 것이니 마침내 그 천성을 없애는 것이니 이거 어찌 남의 행복이겠습니까? 서리법.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봐. 얘가 원래는 난초가 본성은 이렇게 드러나는 건 본성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만들었어? 얘를 드러나게 만들었지. 그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 할 거야? 와, 이거 대단하다. 보통 좋은 게 아니다. 향기롭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막 코 냄새 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래? 천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한 개개 입장에서는. 얘를 막 함부로 사람들이 다가가서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거는 난초의 천성을 없애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 이것이 난초의 행복이겠습니까? 라는 말은 난초에게는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난초를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실제로는 난초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라고 하였다. 자,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또 말합니다. 비록 그렇지만 이 난초의 댐댐이는 풀과 다르니 오히려 이 난초에서 풀덩굴의 울창함으로 덮이게 되면은 마침내 기이함을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이 또한 난초의 행복인가? 이 무슨 말이야? 네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그늘 속에 있는 것이 난초의 본 그거라 했는데 만약에 내가 있잖아 너 말처럼 그냥 얘를 갖다 냅둬 그늘 속에 가축에 냅둬 울창하게 그냥 풀 속에 덮이게 만들어. 그럼 이거를 갖다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난초의 행복이 과연 맞을까요? 라고 또 얘기했다. 그럼 주인하고 이 객은 서로 의견이 다른 거지 지금. 그랬더니 또 객이 웃습니다. 아니 무슨 걱정인가요? 대저 이것은 무릇 오직 거처한 곳이 그윽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장차 거의 나타나는 것은 바람이 번식하게 하고 비가 윤택하게 하고 뿌리는 굳어지고 잎이 강해질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 바람하고 비가 알아서 얘를 굳어지게 하고 강해지게 만들 겁니다. 바야흐로 가을에 서리와 이슬이 내려서 온갖 풀들이 말라 죽으나 당신의 정원에는
어리고 푸른 것으로 있을 것입니다. 자, 어리고 푸른 것. 이게 바로 난초의 잎이야. 자, 온갖 풀들은 다 말라 죽을 거야. 가을 되면. 근데 얘는요, 가을 돼도 어리고 푸른 잎으로 가득 찰 거야. 난초는. 비로소 겨울에 쌀아기 눈이 이미 내려서 모든 기운이 다 폐색해지지만 그대 방에는 검고 향기로운 것이 있을 것이니, 자, 검고 향기로운 거 뭐? 누구의 향기? 난초의 향기 있을 것이니 비록 그 귀함을 보지 않고자 해도 그럴 수 있는가? 이해 잘 못할 것 같다. 물건이 그윽하게 숨은가? 나타나면 때가 있는데 그대는 어찌 조급하게 서두르는가? 자, 요까지 하고 쌤 설명할게. 지금부터는 봐봐. 얘들아, 여기서 누구의 말이 지금 핵심이냐면은 개의 말이 핵심이에요. 개의 말이 이제 맞는 거야 지금.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객이 맨 처음에 불만 가진 게 뭐야? 생각해봐. 객이 처음 불만 가진 거는 난초를 두드러지게 만들어 놓은 나의 이 행동을 불만을 가졌지.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그러면 안 드러나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 볼 수가 없는데 이게 난초의 행복이 될 수 있나요? 했더니 내가 뭐라 그래? 객이 하는 말이, 아니, 이거 난초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좀 기다리면, 얘들아, 좀 기다리면, 아까 뭐라 그랬어? 무슨 계절 된다 했노? 무슨 계절 된다 했노? 아, 여기 있지? 보면 가을에, 자, 가을에 서리하고 이슬이 내려. 얘들아, 보통 가을 되면 다른 풀들은, 자, 가을 되면 다른 풀들하고 꽃들 어떻게 돼요? 다 시들어요. 그런데 난초는 그 본성이 어떤데? 그때가 되면 드러날 거야. 그러면 내가 굳이 가리려고 해도 그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얘의 본성이 드러날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굳이 막 일부러 막 파헤쳐가지고 그늘에서 빼내주고 흙을 다시 정리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 이해해야 돼, 알겠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다시 봐봐.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을이 되잖아. 가을이 돼서 모든 풀들이 다 죽을 때 네 방에 무슨 풀은 싱싱할 거야? 난초의 풀잎은 싱싱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겨울이 됐잖아. 모든 것들은 다 폐색해서 다 죽었단 말이야. 다 죽지만 네 방에 뭐는 향기로울 거야? 난초는 향기로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나타날 때가 되면 이것이 난초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되면 드러나는데 네가 굳이 이렇게 막 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지. 됐지? 여기까지 하면 이해되나? 자, 그 다음 계속. 이에 주인이 객을 돌아다보면서 크게 탄식하고 동자를 가리키며 멈춰라. 저 사람의 말은 거의 통달한 것이다.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를 막 이렇게 가꾸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나하고 객 중에 누구의 말을 전하고 싶은 거야? 작가는요. 객의 말을 전하고 싶은 거다. 그치? 맞지? 난초를 굳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저절로 가을과 겨울 되면 드러날 것이니 다른 것과는 반대로, 이런 뜻이야.